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바로 IBM의 양자 컴퓨팅에 대한 건데요. 이 거대 기업이 그리고 있는 퀀텀의 미래, 그 핵심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IBM 하면 예전엔 다들 하드웨어 기업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이젠 뭐랄까 AI, 클라우드, 그리고 오늘 얘기할 이 양자 컴퓨팅 중심으로 확 바뀌고 있죠. 맞아요. 수익 구조만 봐도 예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컨설팅, 클라우드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잖아요. 그렇죠. 양자 컴퓨팅은 그 변화의 가장 미래지향적인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보면서 IBM 양자 컴퓨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발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또 일본과의 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파보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미래 로드맵, 스타링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스타링. 그 실체랑 잠재력까지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IBM 퀀텀, 현재 상황부터 좀 볼까요? 역사가 생각보다 꽤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라면 역시 2021년에 공개된 127큐빗 이글 프로세서죠. 아, 이글. 그때 정말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127큐빗. 네, 큐빗이 양자 컴퓨터의 기본 정보 단위인데 이 수를 확 늘리면서 이제 계산 능력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리켄 연구소에 설치된 IBM 퀀텀 시스템 2. 이게 또 주목받고 있잖아요. 여기엔 156큐빗 헤론 프로세서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해롱 프로세서. 근데 이건 단순히 큐빗 수가 조금 늘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바로 양자 중심 슈퍼컴퓨팅 플랫폼을 처음으로 구축했다는 겁니다. 일본의 아주 강력한 슈퍼컴퓨터 후가쿠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그거랑 IBM의 양자 컴퓨터를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계산은 양자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슈퍼컴퓨터가 처리하는 뭐랄까 하이브리드 방식이죠. 아하, 각자 잘하는 걸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걸 통해서 큐빗 오류율이나 계산 속도가 기존보다 10배 이상 개선됐다는 거예요. 이게 실용적인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와, 10배 이상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런 하드웨어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걸 실제로 쓰려면 소프트웨어나 또 접근성이 중요할 텐데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바로 그게 IBM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QSKit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가 있어요. 큐스킷이요. 네, 이게 지금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는 거의 표준처럼 쓰이는 가장 널리 쓰이는 도구 중 하나거든요. 이걸로 연구자들이나 개발자들이 비교적 쉽게 양자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또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오픈소스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측면에서는 IBM 클라우드를 통해서 누구나 정말 누구나 온라인으로 IBM의 실제 양자 컴퓨터 자원을 써볼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크죠. 아, 직접 써볼 수 있다고요? 그건 몰랐네요. 네, 물리적인 장벽 없이 연구나 개발 참여를 확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IBM 퀀텀 네트워크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어요. 퀀텀 네트워크요. 네, 여기에는 이미 250개가 넘는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참여해서 공동 연구도 하고 실제 응용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산업 전반으로 어떻게 확산시킬지 그 생태계를 만들려는 전략인 거죠. 와, 정말 기술 개발부터 생태계 조성까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하는군요. 그렇다면 IBM이 그리는 최종 목표, 그 로드맵은 뭔가요? 2029년까지 IBM 퀀텀 스털링이라는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스털링.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대규모 오류 허용, 폴트 톨러런트, 양자 컴퓨터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자 비트, 큐빗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해서 오류가 쉽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스타링은 스스로 오류를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쓸모있는 논리적인 연산 단위, 이걸 논리 큐빗이라고 하는데 이걸 약 200개 정도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아, 물리적인 큐빗 말고 오류가 보정된 논리 큐빗 200개요? 네, 맞습니다. 수많은 물리 큐빗을 써서 오류를 줄인 진짜 강력한 연산 단위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2029년까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그럼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갑자기 스타링이 짠 하고 나오는 건 아닐 텐데요. 당연하죠. 단계적인 계획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룬이라는 프로세서가 2025년, 쿠카브라는 2026년, 코카2는 2027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더 발전된 프로세서를 내놓으면서 점진적으로 논리 큐빗 수를 늘리고 오류 제어 능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체계적이네요. 자, 그럼 이런 강력한, 심지어 오류까지 제어하는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등장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양자 우위, 퀀텀 애드밴티지, 이게 정말 실현되는 건가요? 네, 양자 우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현실적으로 풀기 너무 어렵거나 불가능한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해결하는 것. 스타일링 같은 시스템이 현실화되면 예를 들어 신약 개발할 때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 속도를 정말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고요. 아, 신약 개발. 네, 혹은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가진 신소재를 설계하거나 금융시장의 복잡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또 물류 시스템 같은 걸 최적화하는 문제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네요. 결국 IBM은 AI, 클라우드, 그리고 이 양자 컴퓨팅,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해서 미래 컴퓨팅 시대를 완전히 주도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키스킷 같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를 통한 쉬운 접근성, 그리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IBM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솔루션과 생태계 전체를 제공하려는 전략이네요. 네, 기술을 만들고 그걸 쓸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또 그걸 같이 활용할 파트너들을 모으는 거죠. 상용화까지 염두에 둔 포석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IBM은 정말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글, 헤론 같은 혁신적인 하드웨어부터 키스킷이라는 강력한 개발 도구, 또 클라우드를 통한 접근성 향상, 그리고 스타일링이라는 아주 명확한 미래 목표 제시, 여기에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까지. 네, AI나 클라우드와의 시너지도 앞으로 더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IBM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2029년 IBM의 스타일링처럼 스스로 오류를 제어하는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등장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현재로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고 여겨지는 문제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의 삶이나 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